삼성전자 영업이익 57조, SK하이닉스 영업이익 37조. 두 회사 합치면 한 분기에 무려 94조 원 이상을 벌었어. 거기다 코스피 6,500 돌파, 사상 최고치.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 한복판에서 7월이라는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다면?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팩트로 뜯어보는 경제사냥꾼이야. 지금 완전 축제야. 더 오른다. 30만원 간다. 200만원 간다며 위만 보고 있어. 물론 나도 반도체의 큰 방향성이 우상향이라는 것은 완전 동의해. 하지만 당장 발밑에 굴러온 7월의 폭탄을 무시하고 직진하는 건 위험한 모험이야. 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에서 직접 경고가 나왔거든. 7월, 거대한 관세 폭탄 올 수 있다. 이 신호를 모르면 다가올 하락장은 계좌가 녹는 폭락장이지만 판을 읽은 사람에겐 남들 물량을 쓸어담는 역대급 바겐세일이 돼. 사건은 이미 예고됐어. 폭락장에 당할래? 바겐세일을 쓸어 담을래?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딱 3가지야. 첫 번째, 트럼프가 지금 반도체 기업 지분 사냥에 나선 이유와 삼성과 하이닉스가 표적인 이유. 두 번째, 7월에 터질 301조 관세의 진짜 정체와 한국 반도체에 꽂힐 직접적인 타격. 마지막으로 이 판에서 우리가 7월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투자 체크포인트 3가지까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놓치기 싫으면 딱 집중해봐. 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확히 짚자.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 매출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 37조 6,103억 원, 영업이익률 72%, 전년 대비 405% 폭증. 삼성전자도 앞서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발표했지. 두 회사를 합치면 1분기에만 약 95조 원이야. 이 속도면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400조 원을 넘길 수 있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이건 AI 수요 폭발과 메모리 가격 급등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간다고 했을 만큼 이 슈퍼사이클의 기본 체력은 살아있어. 근데 이게 끝일까? 이 어마어마한 실적 잔치의 이면에 판을 통째로 엎어버릴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어. 그 그림자의 이름, 바로 도널드 트럼프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핵심 구조가 나와. 트럼프가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대체 무슨 짓을 벌여왔는지 그 전례부터 뜯어봐야 해. 시간을 작년 2025년 8월 22일로 돌려볼게. 이날 트럼프는 미국 반도체의 상징 인텔의 지분 9.9%를 미국 정부가 인수한다고 발표했어. 금액만 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어치야.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알아? 바이든 정부가 인텔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칩스법 보조금 109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대신 돌연 지분으로 싹 바꿔치기 해버린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지. 정부가 너네 공장 지으면 100만원 지원해줄게 해놓고 막상 돈 줄 때가 되니까 지원금? 그거 돈으로 안 주고 그 100만원어치 너네 가게 지분 10%로 내놔하고 룰을 바꿔버린 거야. 겉으로는 보조금을 줬다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강제로 회사를 일부 뜯어간 거지. 이 딜 한 방으로 미국 정부는 블랙록을 제치고 단숨에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어.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짓이야. 2008년 금융위기 때 GM 구제금융? 그땐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국가가 살려준 거지만 인텔은 멀쩡히 돌아가는 회사였거든. 트럼프는 그저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무소불위의 명분 하나로 멀쩡한 기업의 지분을 쥐어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발언이 나와. 트럼프가 인텔 지분 인수 발표 자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했거든. 우리는 이런 거래를 앞으로 더 많이 할 것이다. 이 한마디가 왜 무서운 줄 알아?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무부가 TSMC나 마이크론 같은 다른 기업에는 지분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어. 그런데 어떻게 됐게? 불과 이틀 뒤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나와서 말을 싹 바꿔버려. 인텔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의 지분 인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직접 밝힌 거야. 말 바뀌는데 딱 이틀이면 충분한 사람들이야. 트럼프 행정부가 안 한다고 했다고? 그걸 믿어? 내가 이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했지. 트럼프의 말은 약속이 아니라 상대를 흔들기 위한 협상 카드일 뿐이야. 트럼프의 수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미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전술을 썼거든.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의 상징인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할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승인해주는 대가로 미국 정부한테 황금주를 내놔라라고 요구했어. 황금주가 뭐냐고? 지분은 딱 한 주뿐이지만 공장 폐쇄나 해외 이전 같은 기업의 운명이 걸린 핵심 경영 사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갖는 특수 주식이야. 지분율은 0.01%도 안 되지만 실질적인 통제력은 100%에 가깝지. 인텔에는 직접 지분 10%, 일본 제철엔 황금주. 이제 패턴이 보이지 않아? 미국 땅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누구든 미국 정부가 그 고삐를 직접 쥐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칼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닿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까? 삼성전자는 바이든 정부 시절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약 6조 6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어. 만약 이걸 인텔처럼 지분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하면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의 약 1.6%에 달하는 규모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 공장을 짓기로 하고 약 6,300억 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지. 이걸 지분으로 바꾸면 약 0.3% 정도가 돼. 겨우 1% 남짓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심 민간기업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통제권의 시작이거든.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어.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 민간기업의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건 상식 밖의 요구다. 결국 보조금을 온전히 주지 않기 위해 억지 명분을 만드는 것뿐이다 라고 말이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에이, 결국 작년에 나온 지분 이야기잖아.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고 넘길 수도 있어. 사실 맞긴 해.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 근데 경제사냥꾼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괜히 쓸데없는 과거 이야기를 괜히 했을까? 진짜 소름 돋는 핵심은 지금부터야.
지분 요구가 작년에 갈아놓은 칼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목전까지 다가온 훨씬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있거든. 그게 바로 무역법 301조야. 기억해?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때렸어.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 운운하면서 마음대로 관세 폭탄을 던지던 걸 법으로 제동을 걸어버린 거지. 그럼 트럼프가 졌네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당연히 아니지. 위헌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열고 꺼내든 카드가 있어. 바로 무역법 301조야. 대법원이 앞문을 쾅 닫아버리니까 보란듯이 뒷문을 부수고 들어온 거지. 이 무역법 301조가 왜 무서운 법인지 주린이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상대국이 불공정하게 장사하고 있다고 미국이 억지를 부리면 대통령 권한으로 일방적인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야. 근데 진짜 공포는 이거야. 이 법에는 관세율 상한선이 없어. 트럼프 마음대로 10%를 때릴 수도 100%를 때릴 수도 있다는 소리야. 실제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직접 이렇게 협박했잖아.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100%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쯤에서 특히 올해 처음 반도체 주식 사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관세가 뭐? 그게 내 주식이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부터 그게 내 계좌랑 무슨 상관인지 피도 눈물도 없는 숫자로 알려줄게. 작년 2월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처음 발표했을 때 시장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는 사람? 코스피가 하루 만에 300포인트 넘게 증발했어.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0%가 넘게 내리꽂았고 삼성전자도 7% 가까이 밀렸지. 이걸 여러분 계좌로 환산해볼까? 하이닉스에 1000만원 넣어놨으면 하루아침에 100만원이 날아간 거야. 1억을 넣었으면? 그날 하루에만 1000만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어.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그때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상호 관세세율이 고작 25%였어. 근데 이번 301조는 상한선 자체가 없다고 했지. 만약 트럼프 입에서 진짜 100% 관세라는 말이 떨어지면 시장의 충격은 단순히 4배 커지는 게 아니야. 기하급수적인 연쇄 폭락이 올 수 있어. 에이, 설마 진짜 100%를 때리겠어? 맞아. 실제로 100%라는 수치가 부과될 확률은 낮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전쟁장에서 주식 시작한 사람들도 이젠 알잖아. 트럼프 스타일. 일단 최소 한 번 이상은 마이크 앞에서 100%라는 단어만 입에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곧바로 발작해. 말 한마디에 수십조 원이 증발하는 게 지금 시장이야. 그래서 다가오는 7월이 시한폭탄이라는 거고 여기서 더 문제는 이게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이 폭탄의 타이머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지. 지난달 3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식적으로 301조 조사를 실제로 개시했고 한국을 포함해 16개 경제권이 타겟인데 한국을 콕 집은 이유가 진짜 어이가 없어. 대규모 무역 흑자가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다. 한국이 2024년에 대미 무역 흑자 560억 달러를 냈거든. USTR은 너네 전자장비, 자동차, 철강 수출로 돈 많이 벌더라? 그거 불공정한 과잉 생산이야 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야. 저 전자장비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 당연히 한국 반도체가 핵심 타겟이지. 사태가 이 지경이니 한국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3월에 긴급 TF 꾸리고 바로 며칠 전인 4월 16일에 USTR에 공식 의견서까지 보냈잖아. 핵심은 이거야. 우리 과잉 생산 아니다. 시장 수요가 터져서 그거에 맞춰서 파는 것뿐이다. 이판국의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아주 뼈 때리는 말을 남겼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지금 공장 가동률 100% 풀로 돌려도 물량이 없어서 난리인 상황이다. 과잉 생산이라는 미국 주장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억지다. 맞아, 말이 안 돼. 완전 억지지. 근데 트럼프는 그 말이 안 되는 걸 무식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라는 게 이 판의 진짜 리스크인 거야. 근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생겨. 사냥꾼님, 한국은 이미 작년에 미국이랑 관세 협상 타결했잖아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받았다면서요? 맞아, 작년 10월에 한국 경주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했어. 근데 그리어 USTR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기존 합의는 유효하지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못을 박았어. 합의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난번 트럼프가 영국한테도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면서 이미 맺은 무역협정도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 자, 그럼 타임라인을 정리하자. 이게 왜 7월이 중요한지 한눈에 보여. 3월 11일 301조 조사 공식 개시, 4월 15일 각국 의견서 제출 마감. 한국 정부는 바로 전날인 4월 16일에 USTR에 의견서를 냈어. 5월 5일에서 8일 워싱턴 DC 공청회, 7월 24일 조사 완료 목표. 근데 이 7월이라는 시점에 또 다른 게 겹쳐. 지금 전 세계에 걸려있는 무역법 122조 기반 임시 10% 관세가 7월에 딱 만료돼 150일짜리 한시로 치거든. 베선트 재무장관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한 게 바로 이 타이밍을 노린 거야. 임시 관세가 끝나는 동시에 301조 관세를 바로 꽂겠다는 계산이지. 자, 그럼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까? 바로 3가지 구조적 압박이 동시에 들어와. 첫 번째, 수출 가격 경쟁력 악화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고객사에 공급하는 대부분의 반도체를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어. 관세가 붙으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마이크론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바로 불리해져. 실제로 마이크론 시가총액은 이미 4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 트럼프 관세의 최대 반사이익을 보는 기업이 마이크론이야. 두 번째, 추가 투자 압박이야. 트럼프는 TSMC한테 미국에 1650억 달러를 투자하게 만들고 무관세 혜택을 줬어. 이게 어떤 구조냐면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만든 칩을 TSMC 고객사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한테 팔면 그 물량만큼 무관세 쿼터를 주는 거야. 공장을 많이 지을수록 무관세 혜택이 커지는 구조. 한마디로 공장 지으면 관세 면제, 안 지으면 관세 폭탄이야. 이 TSMC 모델이 삼성 하이닉스한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TSMC와 같은 비율로 맞추려면 삼성과 SK가 1220억 달러, 한화 약 178조 원을 미국에 추가로 투자해야 해.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각 360조 원, 6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거든. 미국에 178조를 더 투자하면 한국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한쪽을 키우면 다른 한쪽이 쪼그라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GTC 2026에서 한국은 이미 기반이 잡혀 있어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어. 미국의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전력, 용수, 엔지니어링 인력까지 갖춰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뜻이야. 근데 트럼프가 이걸 용납할까?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야. 세 번째, 301조의 핀셋 관세 가능성이야. 기존 상호 관세는 국가 단위였어. 한국 전체의 몇 %. 근데 301조는 다르거든. 산업별, 품목별로 골라서 때릴 수 있어. 반도체만 50%, 자동차는 30%. 이런 식으로 핀셋 제재가 가능한 거야. 심지어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치를 조사하고 화장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교차보복도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 어디서 어떤 칼이 날아올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투자자로서 7월 전에 뭘 확인해야 할까? 핵심 체크포인트 딱 3가지만 짚어줄게. 첫 번째, 5월 5일에서 8일 워싱턴 공청회 결과야. 이게 301조 조사의 실질적인 전환점이야. 한국 정부가 의견서는 냈지만 공청회에서 미국 측이 어떤 톤으로 나오는지가 관세 수위를 가늠하는 핵심 신호야. 공청회에서 한국 반도체는 과잉 생산이 아니라 쇼티지 상황이라는 논리가 먹히면 다행이지만 안 먹히면 7월 고율 관세가 현실화돼. 두 번째, 한미 정상급 통상협의 결과야. 4월 17일에 구윤철 부총리와 배선트 재무장관이 만났어. 이 협의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왔는지 아니면 또 지켜보겠다로 끝났는지, 실질적 합의 없이 7월을 맞이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 세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미 추가 투자 발표 여부야. TSMC가 16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무관세를 받은 것처럼 한국 기업도 추가 투자 카드를 꺼내는 순간이 올 수 있어. SK하이닉스는 이미 ADR 상장을 검토 중이야. 이건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에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신호거든. 추가 투자 발표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지만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보험이 될 수도 있어. 물론 맹목적인 공포도 금물이야. 반대편도 객관적으로 봐야 해. 첫째, 반도체 관세를 실제로 높이면 미국 빅테크가 가장 큰 피해를 봐.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이 쓰는 HBM과 서버용 D램은 삼성과 하이닉스 아니면 대체할 곳이 마이크론밖에 없거든. 마이크론 혼자서는 수요의 30%도 못 채워. 반도체 관세는 트럼프 자신의 빅테크 동맹한테도 폭탄이 되는 구조야. 둘째, 한국은 이미 관세 협상에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합의했어. 이 프레임을 깨려면 트럼프도 정치적 부담이 있어. 셋째, 전 세계 메모리가 품귀 상태야. 관세를 매기면 그 부담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한테 고스란히 전가돼. 업계 관계자 말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장 가동률 100%로 운영 중이고 시장은 쇼티지 상황이다. 과잉 생산이라는 주장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팔의 본질은 뭘까? 결론부터 말할게. 트럼프는 반도체를 때리고 싶은 게 아니야. 반도체를 미끼로 더 큰 걸 얻고 싶은 거야. 러트닉 상무장관이 CNBC에서 이렇게 말했어. 일본, 한국과 사업을 해왔다. 우리는 그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반도체를 제조하고 미국의 제약 생산을 확보할 것이다. 이 발언이 전부를 설명해. 트럼프한테 반도체 관세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야. 한국한테 반도체 투자뿐 아니라 에너지, 제약, 국방까지 패키지로 투자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인 거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잠정 약속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반도체 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러트닉이 직접 시사했거든. 이게 바로 월가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 스마트머니의 진짜 시각이야. 월가는 관세 자체를 겁내는 게 아니라 관세를 무기로 한 협상의 결과를 계산하고 있어.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딱 현실적인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둬. 이란 전쟁이 끝나가고 있어. 트럼프가 직접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고 했지.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의 관심이 다시 관세로 집중돼. 중동에 쏟던 에너지가 통상 전쟁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타이밍이 딱 7월이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어.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 파병을 안 한 나라들한테 보복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어. 영국한테 직접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고 경고했거든. 한국도 이란 파병 요청에 불응했잖아. 트럼프 스타일을 생각하면 관세가 단순한 통상 도구가 아니라 외교적 보복의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체력은 역대 최강이야. 1분기에만 합산 95조. SK하이닉스만 봐도 순연금 35조 원에 영업이익률 72%야. 이 정도 체력이면 관세가 10에서 15% 붙어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 문제는 100% 관세처럼 극단적인 시나리오야. 근데 그건 미국 빅테크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거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더 큰 흐름도 잊으면 안 돼.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검토하고 4사주 소각을 적극 검토하고 순연금 100조 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잖아. 이건 단순히 미국 압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이기도 해. 이건 마치 태풍 예보가 뜬 것과 같아. 태풍이 온다고 집을 팔 바보는 없잖아. 근데 창문을 안 닫고 자면 바보인 거지. 7월이라는 태풍 예보가 떴어. 지금 할 일은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창문을 단단히 닫는 거야. 체크포인트를 확인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7월 24일 301조 조사 완료 전에 5월 공청회에서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어떤 톤으로 다루는지, 이게 관세 수위의 설행 지표야.
공청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포지션을 무리하게 키우지 말고 확인 후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